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아쌤이에요. 오늘은 경기체가 한림별곡이라는 작품 한 편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음,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들이 지은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한림별곡의 작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림제유다라고 답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한림원이라고 이렇게 아주 높은 벼슬아치들은 아니고 문신들이 공부하던 이런 한림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같이 공부하던 여러 제자죠. 우리 고전문학엔 참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여러분 제라는 단어가 여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한림제, 한림원에 있던 여러 명의 선비들이 같이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창작물이 아니고 공동 창작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한림원에 살던 같이 공부하던 여러 명의 유생들이 한림별곡이라는 작품을 지었고 이 한림별곡으로부터 경계체가라는 갈래가 시작이 됐어요. 이 경계체가는 고려 말의 그 신진사대부들 유생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학문적인 자부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좀 창작이 되었었기 때문에 금방 잠깐 동안 있다가 우리 문학 안에서는 좀 사라졌던 그런 갈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황 선생의 그 한림별곡에 대한 평가를 좀 갖다 놨는데요. 교만하고 방탕하고 비로해서 군자가 부른 노래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혹평을 받았던 그런 갈래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 문학사 안에서 정말 중요한 작품들을 공부하고 가는데 한림별곡이라는 작품은 도대체 왜 배워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자 투성이고 썩 그렇게 막 교만하고 방탕하고 이런 내용이라 그래서 썩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이 경기체가라는 이 갈래 한림별곡이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 뭐 어떻게 이 의미를 좀 받아들여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 사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시가 안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이후에 가사라는 갈래에 영향을 끼쳤다. 시가 안에 있는 교술갈래적인 속성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뭐다? 경기체가였다라는 문학사적인 의의를 우리가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 경기체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본문 내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1장입니다. 원순문, 인노시, 공노사륙. 여러분 한자어가 나열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가 느껴지시나요? 운율이 느껴지시죠? 네, 원순문, 인노시, 공노사류, 니정원, 진한림, 쌍운주필.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몇 음보 여러분 몇 마디가 끊어지고 있어요. 한 행에 세 개의 마디가 끊어지고 있고요. 일행과 이행을 보면 세 개의 마디에 글자 개수가 세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체가는 3음보율에 33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장을 선생님이 그 1번 문제 해석 다뤄놨어요. 같이 한번 잠깐만 보시죠. 원순문, 유원순의 뭐다? 문장이다. 인로시, 이일로의 뭐다? 시다. 공로사륙, 뭐다? 이공로라는 사람의 사륙 변려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양경시부까지 가요. 삼행이죠. 삼행까지 김양경의 시와 부라고 해석되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행부터 삼행까지를 묶어가지고 무엇이 나열된 것이냐?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문인들의 아주 뛰어났던 글 종류들, 유명한 글의 종류들이 쭈루루루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굉장히 잘 썼던 글의 종류. 이게 쫙 나열이 된 게 어디까지? 1행부터 3행까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사행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위는 감탄사고요. 시장의 경, 귀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행인데요. 이 사행까지를 묶어서 일행부터 사행까지를 우리가 전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행과 육행을 묶어서 후절이라고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경기체가 한림별곡은 전절과 후절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절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네 줄이나 되니까 후절에 비교했을 때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전대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행과 육행을 묶어서 후소절, 예, 앞에 있는 절과 비교했을 때 좀 행이 짧다 그래서 후소절, 작을 소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은 해요. 그런데 전대절의 마지막이 항상 뭐로 끝나냐면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가 반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어떠하니 있고가 경기체가의 후렴구이고 그리고 이런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는 후렴구가 반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래들을 다 묶어서 뭐라 그런다? 경기체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어떠하니 있고는 후렴구이자 이 갈래의 명칭을 만든 아주 중요한 시구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사행의 마지막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는 시험을 본다라는 얘기고요. 장은 마당장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당에서 우리 과거 시험 마당에서 봤잖아요. 마당에서 과거 시험을 보는 광경, 예, 귀 그것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전국의 학교의 전교 1등들 문과 전교 1등들이 싹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공간 하나에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수능 국어를 푸는 거예요. 전교 1등들이 모여가지고 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 스타들이 모여가지고 막 반짝반짝하는 두뇌로 막 시험을 보고 있는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어때? 대단하지 않아? 으쓱으쓱? 뭐 이러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경기 어떠하니 있고에 드러나 있는 정서가 뭐다? 자부심이다. 어떤 표현법이 사용이 된 거다? 서리법이 사용이 된 거다라고 정리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후소절이 시작이 됐어요. 금학사의 옥순문생, 금학사의 옥순문생 반복이 됐는데요. 학사는요. 그때 당시 과거 시험장의 감독관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문인이었겠죠. 이 금시성을 가진 학사, 감독관의 옥순, 옥각 대나무 순 같은 문화생,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금시성을 가진 과거시험 감독관까지 지낸 아주 대단한 선생님의 옥각고 대나무 순 같은 정말로 아름답고 생명력이 가득한 그 제자들. 위, 감탄사, 날조차, 나까지 합쳐서 몇 사람입니까? 오, 누가 들어가 있어? 내가 들어가 있어. 내가 그 옥순 문화생 안에. 그리고 이 옥순 문화생은 아마도 원순문부터 이 삼행의 양경시부까지 김양경까지 이 사람들도 이 금학사의 문화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문인들을 양성했고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공부하고 있는 모습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으쓱으쓱 하면서. 네. 그렇게 또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 자부심을 드러내는 게 후소절의 마지막 문장이 된 겁니다. 자, 정리되셨죠? 어떻게 됐다? 전대절에서는 일단 일행부터 삼행까지 나열했다. 아까 선생님이 경기체가는 어떤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객관적인 어떤 외부 세계,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그냥 그 사물 그 자체에 대한 관심 이것이 시작되었던 것이 경기체가의 어떤 관례적인 의의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대절에 나와 있는 이 나열된 것들,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한 글들이잖아요. 이 객관적인 사물들의 나열이 바로 그런 문학사적인 의의를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나열해서 이렇게 쭉 풀어준 다음에 사행에서 어떻게 했어요? 확 압축. 시장경이라고 해서 확 압축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열과 압축, 후소절에서도 금학사의 옥순문화생 이렇게 반복해 준 다음에 이거를 위,
나까지 합쳐서 몇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시 집약하는, 나열하고 집약하는 그런 구조도 굉장히 잘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2번부터 여러분 쭉 보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는 유명한 문인들의 명문장이었고, 화자는 예찬과 자긍심의 정서, 자부심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었고, 형식적으로는 전대절과 후소절로 나뉘어지면서 삼음보의 삼삼사조의 율격이 나타났고, 경기체가라는 이 갈래 명칭이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는 후렴구로부터 나타났다. 열거법 1행부터 3행까지의 나열은 열거법이었고, 금학사의 옥순문생이라는 구절이 반복이 됐었고, 경기 어떠하니 있고 날조차 몇 번이 있고의 서리법이 나타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장에 나타났던 이 형식이 2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소재만 바뀌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2장 하나 정도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대충 이게 뭐구나 이런 감이 오실 겁니다. 자, 2장은요. 당 한서로부터 시작이 돼서 역시 3회까지 주제 얘기까지 묶어보면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 써놓은 거 확인하시면 돼요. 정말 유명한 그때 당시에 정말 베스트셀러들입니다. 베스트셀러들. 아니면 고전들인 거죠. 정전. 반드시 선비들이라면 읽어야 했던 서적들이 역시 나열이 됐어요. 열거가 된 거죠. 그래놓고 사행에서 어떻게 했어요? 집약하는 구조잖아요. 위 감탄사 한번 얘기해 준 다음에 주, 조처. 주까지 합쳐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글들이 뭐 당서와 한서, 뭐 시서, 뭐 시경, 서경 이런 글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고사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문이 있으면 원문 밑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작은 글씨로 뭐 설명, 해설이 좀 이렇게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조차 그 주까지 합쳐서 내리 외우는 광경, 귀 어떠하니고 그것이 어떠합니까? 세상에 본문뿐만 아니라 뭐까지 외운다고요? 주까지 외워요. 이걸 쫘라라락 외우고 있는 광경 그게 어때? 어깨 으쓱 이러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까지 전대절 끝났고요. 후소절 어디? 네, 옆부터 후소절 시작되죠. 태평강기라는 전집이 있었는데 그 전집이요 400권이 넘었대요. 태평강기라는 그 전집 400여 권을 감탄사 열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몇 권을? 400권이 넘는 책들을 쭉 훑어보는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어깨 한번 크게 으쓱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네, 1장이랑 구조 같은 거 보이시나요? 전대절과 후소절 나눠져 있고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는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고 앞에 전대절의 1행부터 3행까지 이 외부 사물들을 나열하고 집약하는 구조 자부심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 1장과 동일한 2장이 여러분 구조가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었죠. 역시 삼음보의 334조의 음수율도 확인이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10번 여러분 화자가 부각하고 싶었던 것보다 2장에서 학문과 독서에 대한 긍지였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1번 정도가 여러분 별표하고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 될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 이미 드렸습니다. 공통적으로 1, 2장에서 앞부분의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갈래적 속성을 보여준다? 교술갈래적인 속성을 보여준다. 여러분 교술갈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한 번 더 한바탕 할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교술갈래의 하위갈래가 수필이에요. 수필은 외부 세계, 나무 또는 바위 또는 작품 제목이 짜장면 이러면 그 사물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강하게 보여주는 갈래가 교술 갈래거든요. 그래서 교술 갈래의 속성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외부 세계, 객관적인 사물 그 자체에 대한 굉장히 자연과학자적인 관심
그러니까 이 시인으로서의 관심이랑 좀 달라요. 시인은 외부 사물을 가지고 올 때 그걸 자기식으로 주관적으로 완벽하게 바꿔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온다고 해도 나무는 그 나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아요. 시에서는 나무는 화자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되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죠. 시에서는. 그런데 교술갈래는 그렇지 않아요. 교술갈래는 그냥 정말 자연과학자처럼 외부 대상 그 자체, 그것이 갖고 있는 속성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 교술갈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은 게 또 뭐 이렇게 수필 쪽에서도 있거든요. 뭐 또는 가전체 문학도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짓게 되는데 이런 갈래들을 보면 굉장히 자연과학자적인 면모들이 보여요. 사물 그 자체의 속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은 시가가 바로 이 경기체가라는 갈래인 거예요. 그래서 시지만 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교술갈래적인 속성이 시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것이 이후의 갈래인 가사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소재만 달리하는 자부심의 정서를 드러내는 게 몇 장까지? 7장까지 지속이 돼요. 그리고 8장만 내용이 살짝 달라집니다. 8장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당당당 당추자. 당추자는 호도나무라는 얘기고요. 조엽남기 하면 쥐엽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나온 거죠. 뭐랑 뭐? 호두나무랑 쥐엽나무. 그러면 나무는 두 개인데, 우리 음보 몇 개 만들었어야 돼요? 3음보 만들어야 되잖아요. 3음보의 음수율 어땠어요? 3, 3, 4조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추자의 당을 앞에서 반복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당당이라는 이 첫 음보에 있는 이 글자는 사실은 필요하다? 네,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 율경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삼음보를 만들고 세 개의 마디를 만들고 글자 개수 3개, 3개, 4개를 만들기 위해서 당추자의 당을 앞에다가 이렇게 반복해 준 거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당당당, 호두나무, 쥐엽나무, 홍실로 홍구리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의 1행에서 3행까지를 우리가 봤을 때는 한자어들이 쭈루루루루루루 나열되는 것만 확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남귀라든지 글위라는 단어들은 고유어거든요. 그러니까 순 우리말이 8장에서는 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8장을 한림별곡 중에서는 문학성이 가장 높아 이렇게 평가를 해요. 뿐만 아니라 순우리말뿐만 아니라 붉은색의 상징적인 의미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죠. 여기 8장은요. 기생들을 불러가지고 그 이쁜 여자들이랑 막 그네 타고 손잡고 룰루랄라 이렇게 노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남녀 간에 막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죠. 그 불타오르는 사랑을 그 열정, 그 정열적인 사랑을 무슨 색깔로? 빨강색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홍실, 홍근혜는 열정적인 사랑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유도 있고 순우리말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8장은 문학성이 한림별곡 중에서는 제일 높아.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다시 2행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빨간 실로 빨간 그네를 맺습니다. 어디에? 호두나무랑 쥐엽나무에. 그리고 혀고시라 미로시라 정소년이여 하.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였었죠. 네, 혹격조사였어요. 혀고시라 미로시라 정소년아. 어떻게 해석해요? 당겨라 밀어라 정소년이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네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위에 이제 여인이 탔겠죠. 그네를 막 당기고 밀고 하면서 막 하하하 깔깔깔 호호호호 막 이러면서 그네를 막 미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행 위 감탄사 나오고요. 네, 가는데 남갈쉐라 리을쉐라는요 우리 고어에서 무슨 뜻이었나요?
모르는 사람들은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예요.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었죠. 내가 가는데 남이 갈까? 두렵습니다. 자, 학자들 사이에서는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고 사실은 맥락상으로는 이게 도대체 연결이 되는지 않는데 의미가 내가 가는데 남이 갈까 두렵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노래를 부르는 노래 가사였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거기까지 해서 전대절이 끝났고요. 후소절 시작됐습니다. 사곡섬섬 쌍수길에, 사곡섬섬 쌍수길에 반복됐어요. 사곡섬섬. 여인의 옥을 깎은 듯이 가늘고 아리따운 두 손을 두 손을 길 위에서 맞잡고 아리따운 여인의 옥 같은 두 손을 길 위에서 맞잡고 후수동유 손을 맞잡고 함께 노는 광경 손을 맞잡고 함께 노는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남녀 간의 이 사랑의 모습 아름답지 않아요? 이러고 있는 중인 거죠. 네, 8장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소재는요, 추천. 여러분, 추천은 한자어고요. 우리 그네 뛰는 거 말해요. 추천이 소재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부각되는 삶의 모습은 뭐였나요? 그네 뛰는 흥겨운 전경과 여인과 남성이 함께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유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향락적이고 대표적인 풍류 생활이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당당 음수율 맞추기 반복됐고요. 8장의 문학성, 순우리말, 붉은색의 상징성이 활용됐다라는 거 정리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우리 대표적인 노래로 소교를 대부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한림별곡 같은 경기체가 이 두 개의 갈래를 우리가 고려를 대표하는 갈래다, 시가 갈래다라고 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두 개를 좀 비교해 본다면 경기체가는 귀족층, 소교는 평민층이 항유했고 경기체가는 아까 봤던 것처럼 한자어가 좀 나열이 되고 있었다면 소교는 구전이 되다가 조선시대 때 한글이 기록된 걸로 확인될 수 있는 거죠. 내용은 경기체가 자기의 학문을 과시한다든지 또는 객관적 사물을 나열한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관념적이고 생활이랑 좀 유리돼 있었던 거죠. 교술적이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체가의 내용적 특징이라면 소교는 평민들의 사랑 노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이고 솔직하고 소박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다. 후대에 성리학자들이 기록할 때는 남녀상열지사 사리부제라는 그런 검열을 받을 정도로 아주 솔직한 남녀 간의 사랑 노래들이었다라는 거 우리 내용적인 차이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요. 고려시대 때 발생하고 쇠퇴한 노래들로 분연이 되어 있어요. 연이 구분이 됐고요. 둘 다. 그리고 아까 확인하셨죠? 경기체가나 소교나 모두 다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체가는 334조 음수율, 소교는 332조의 음수율 정도가 조금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음보는 공통적이었고요. 네, 이렇게 경기체가 소교 비교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네, 잘 기억해 놓고 가시고요. 이 한림별곡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읽어보시면 되겠죠?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신진사류들, 무신정변 이후에도 아주 활발하게 궁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 문인들의 자부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학사적인 의 한림별곡 최초의 경기체가였고요. 가사문학의 교술적인 속성이 영향을 줬습니다. 이황 선생의 평가, 문인의 입에서 나왔지만 교만하고 방탕하고 비루하게 희롱하고 절도 없이 좋아하는 내용이어서 더욱 군자가 숭상할 바가 아니다. 군자의 노래라고 할 수 없다라는 아주 나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구성, 전대절과 후소절로 나누어질 수 있고 전대절에서 1행부터 3행까지를 집약하는 후렴구가 경기 어떠하니 있고다라는 거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8장의 분절체고요.
전대절과 후소절로 나눠지고 율격은 334조의 사문보다라는 거. 전대절에서는 사물의 나열들이 많고 위라는 감탄사로부터 출발해서 집약하는 문장이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 8개의 장이 글, 서적, 명필, 그다음에 명주, 술, 화해, 꽃, 음악, 누각, 건축물, 추천, 근해라는 8개의 소재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뭐 한자어가 배열이 되면서 운율을 형성하는 독특하죠. 우리 보통 음보율, 음수율 하면 우리 시가 우리의 글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 한자어를 배열해서 이 우리의 율격을 맞추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음절수, 음수율도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각 장이 전대절과 후소절 두 단락으로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서정성보다는 객관적 사물의 나열이라는 교수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좀 경기체가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한림별곡이라는 이 경기체가 첫 작품을 통해서 경기체가라는 갈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문학사적인 의의를 우리가 좀 평가해 볼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